네, 내부자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내부의 움직임들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섹터 전략, 종목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시장, 일단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합니다. 두 분이 보는 시장의 전망, 뷰부터 확인해보죠. 어떨까요? 보시죠. 모두 다 업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해요. 그 이유가 반도체가 그동안 좀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사실상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쉬워져야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은 좀 반도체 관련했을 때 일부 종목만 상승을 하고 그 나머지가 2차 전지 쪽이 받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라든지 엔터라든지 다른 쪽에서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반도체 쪽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지수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전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매크로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부채 한도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에서 턴어라운드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 혼조세가 나왔어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특히 엔비디아에서 강한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 쪽으로 보게 된다면 지수 상승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2600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 정도 라인까지 가게 된다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라인대 부근에서는 일부 현금화 비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최진욱 팀장님의 의견도 볼 텐데 오늘의 업은 어디에도 집중된 업일까요? 사실상 뭐 저는 이제 업이 이제 뭐 완만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광보합권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보합권? 근데 네네. 지금 코스닥은 1% 안팎의 근데 일단 아직 강세인데요? 오후까지 시장이 있다 보니까 오후에 밀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상승 자체를 뭐 부정하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네네. 일단 지금 상승도 주도하는 게 좀 2차 전지 업종이 워낙 좀 여파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일정적으로 좀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이제 미국 경기 둔화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 회복 강도가 굉장히 좀 약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유가가 좀 급락한 점 같은 경우는 좀 증시 좀 일시적인 좀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반도체 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좀 엔비디아 효과가 굉장히 좀 컸었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하락한 점 역시 증시에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600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혼조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장중에 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회복에 가장 좀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한국 증시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추세적인 상승을 돋보여줄 수 있는 좀 제조업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여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또 이번 주 고용 지표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앞에 예정이 되어 있는 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완만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좀 지수는 좀 2600선 이상으로 좀 완만하게 좀 돌파 흐름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추격으로 따라 붙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860선의 안팎의 또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오늘 또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피켓 들어주세요. 네, 왜 X일까요? 찬물을 소금을 아주 팍팍 뿌리시는 X 의견. 어디 보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한한다고 하죠. 이게 일론 머스크만 가는 게 아니고요. JP모건의 제미 다이먼 회장도 가고요. 스타벅스의 대표도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 뭔가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방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뭐 대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발현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은 X 의견. 왜요, 팀장님? 물론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네. 매우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대세적인 상승을 보였던 게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금 눌리긴 했어도 저는 그간의 상승세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수급 쏠림 기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2차 전지가 강했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다른 섹터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2차 전지 쪽에서만 많이 올랐어요. 그쵸. 특히 뭐 유동성도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선 첫 번째로 거래 대금이 많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두 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나눠지게 됐을 때 그 섹터 내에서의 상승세가 이전처럼 강하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둔다면 조금의 시간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뭐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당장 지금 매수를 하라라기보다는 조금의 조정을 더 기다린 다음에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접근을 해 보신다면 우선 저는 소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유가 우리가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왔을 때 양극재 쪽에서 먼저 올라갔고 네. 양극재에서 강한 랠리가 나온 다음에 셀 쪽이 움직였는데 그 이유가 2차 전지 섹터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게 소재단이고 소재단 중에서도 특히 양극재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가장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소재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좀 최선호주라고 꼽는다면 포스코 쪽을 보고 싶은데 포스코. 네, 아무래도 광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호재가 전해줬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리튬 쪽에 대한 이슈를 포스코 엠텍이 많이 뺏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물론 다른 종목군들도 좋지만 그중에서 네. 최선호주는 포스코홀딩스.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약간의 시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팀장님 두 분은 모두 2차 전지 X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X의견에 대한 영향 때문일까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2차 전지주.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2에서 3%대 강세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2.5%, 삼성SDI는 소폭 강세.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대형주가 좀 달렸고 2차 전지 중소형주는 조금 쉬어갔는데 오늘은 또 양쪽이 다 올라서 다시금 이게 시작되는 것인가 했는데 아니다. 뭔가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두 분의 의견입니다. 최재훈 팀장님께서는 2차 전지주 X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쪽이 PER을 지금 받고 있는 수치가 워낙 지금 과대 이상으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의견도 많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주가에는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30년까지 지금 수주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전부 반영이 된 모습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가 이렇게까지 펌핑이 나와주고 나서 그 위쪽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뭐 실적이 확실성이 돼서 강세를 보여준 부분들이 아니라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좀 훈풍이 불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일전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로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네. 현대미포조선이 앞전에 좀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실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급락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보통 그 정도의 순례를 지금 거쳐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국면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의 성장에 있어서는 뭐 거짓은 없습니다. 분명 성장은 할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볼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도 섹터도 지금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수급 사이클도 많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쪽을 투자자들이 좀 바라봐야 되나라고 한다면은 수급은 어때요, 그러면?
수급적인 면도 저는 2차 전지 쪽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수급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나요? 아니 외국인 저도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수급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거 네네. 오늘 누가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금투나 뭐 기관들이 좀 사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금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중장기적인 테마성, 이 성장성을 보고 좀 물량을 좀 들어와 주는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좀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네. 매물 자체가. 그러면 지금 최근에 좀 조정폭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고자 지금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2차 전지 쪽을 따라 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도 훈풍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술주가 주도 섹터로 좀 바뀐다게 되면 좀 반도체 쪽이 좀 유력하고 지금 반도체 쪽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좀 이상적이지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을 좀 노려보고 좀 들어가기에는 일단은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그래도 이제 반등할 때에 더 먼저 관심 가져야 될 쪽은 소재 쪽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반등을 보인다면 최 팀장님께서는 어느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저는 계신가요? 그래도 셀 쪽이지 않을까 셀. 생각은 하거든요. 보통 이제 셀 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만이 이제 소재나 네. 부품 쪽이 좀 많이 또 올려줬던 시장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뭐 포스코 쪽이 어느 정도 좀 자리 매김을 좀 해줘야만이 좀 뒤따라서 중소형주들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아직 뭐 여전히 좀 수급면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건 좀 단타적인 물량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셀 쪽을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 급등 그리고 뭐 중국에 간다, 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볼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자동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자동차에 대한 의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동차에서도 완성차가 있고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퍼포먼스를 보면은 완성차도 좋았고 부품주도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볼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김지은 팀장님. 전 사실 완성차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현대기아차 쪽. 네, 현대 기아차 쪽이고 물론 뭐 부품주의 강점을 보게 된다면 완성차라든지 섹터가 움직일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부품주 중에서도 최근에 뭐 가장 대장이라든지 좀 역할을 해주고 있던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종목군이 낮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볼 때는 완성차 쪽 그리고 현대차, 기아 중에서는 기아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갈립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 자동차 섹터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대장주에 집중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도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리포트라든지 관련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현대차, 기아 굉장히 판매량이라든지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점유율이라든지 판매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봤을 때 20선 아래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주봉 월봉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11선을 아직 안 닿았습니다.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약간의 쉬어감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네. 특히 완성차 쪽에서 미국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감까지 끌어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판매량이 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차가 요즘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고 브랜드 파워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전기차 쪽에서 25년, 26년 이후에 현대차가 과연 이 자리를
밀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저는 오히려 눌릴 때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만 볼만하다. 하지만 기아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신차에 대한 모멘텀. EV9 같은 경우에도 예약 판매 수가 굉장히 많이 10,000대 정도 나왔다 보니까 이런 개별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기아 쪽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 안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모멘텀적으로 기대가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급상으로는 사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예, 뭐 단타를 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고점 부근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 어제 시장 그리고 이어서 보이는 향후 시장 속에서도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두겠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이어서는 우리 김 팀장님도 죄송합니다. 최 팀장님도 네네네. 같은 의견이신지요? 저는 아직 뭐 완성차 쪽보다는 네, 이제 부품이다. 부품주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부품 쪽에서도 어느 쪽이요? 저는 이제 성화이텍이나 좀 이렇게 현대나 기아 쪽에 대한 좀 수치를 좀 많이 잡고 있는, 판매를 네. 좀 많이 잡고 있는 좀 종목들은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완성차 대수가 좀 증가를 해줘야만이 부품주들도 뒤따라서 실적이 뭐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네. 지금 시장 상황이 호가도 좀 많이 얇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 좀 부품주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뭐 재무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꾸준히 지금 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기록을 좋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부분들만 봤을 때도 이미 지금 반도체 수급 차질 부분들은 좀 완전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실적에 확실하게 좀 찍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좀 고부가 가치 차중의 믹스 증가 부분들이 얼마나 좀 증가를 해줄지를 좀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뭐 성화이텍을 앞전에 좀 말씀해드렸다시피 지금 업종 PER 대수 대비 지금 한 20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73배 대비 지금 20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위치도 그렇게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PER 수치도 지금 1배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성장 가치성은 분명하게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월에 미국의 판매 대수가 지금 한 136만 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치로만 봐도 이미 수요 부분들은 정상화로 좀 돌아섰다는 부분들이 지금 대수에서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플릿 쪽에 대한 판매 비중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릿 쪽은 뭐 렌터카라든지 법인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렌터카나 법인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 쪽이 지금 현대차가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 대수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부품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렌터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 이 봉쇄가 해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행 수요에 있어가지고 렌터카 비중 역시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자동차 쪽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좀 전기차 쪽으로 시대가 좀 변해지면서 지금 내연기관차의 좀 점유율을 전기차로 넘어가서도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좀 주가에 뭐 부담을 해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실적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만한 좀 부품주 쪽을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어쨌든 뭐 이쪽이 좋으면 저쪽도 좋고 저쪽이 좋다라는 거는 이쪽이 좋다라는 거니까 자동차 업종이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 있어서 다시 고점에서 좀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박스권의 탈출이 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개별적인 종목들의 오름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섹터별로 보면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죠. 사료 관련된 종목들 대한제당을 비롯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세의 배경을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앞서서는 뭐 곡물 관련해서는 밀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협상 관련한 이슈로 계속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의 급등락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단 두 분의 의견을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엇갈렸을 때 제일 재밌습니다. X의견, O의견, X의견이시죠? 네, 반대인가요? 오, O의견, 네, X의견. X. 예. 먼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우리 김신 팀장님. 일단 물론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농기계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사료 관련한 이런 종목을 봐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날 당일 오후에 갑자기 관련한 종목이 올라서
이분이 뭐지? 네. 뭔가 움직이는 분은 아니실 테고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는데. 네, 제가 세력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그럼 안 않고. 됩니다. 네. 네. 일단 뭐 사료 쪽을 보면은 네. 좀 테마성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쵸. 강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종목군들의 흐름 추적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군들 보면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거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게 됐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뭐 드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협상 관련했을 때도 이야기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 특히 뭐 러시아 쪽에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러시아가 뭔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네. 특히 러시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곡물, 두 번째로 에너지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로 봤을 때 계속 추적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 특히 7월 협정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뭐 수학기가 7월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올랐을 때 말고 눌렸을 때 잡는 게 정신 건강에 조금 더 좋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신건강까지 챙겨주는 김시현 팀장의 의견이었고요. 반면 최준우 팀장님은 지금 이제 테마성이니까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100% 동의합니다. 네. 저는 좀 테마성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히 뭐 글로벌 식량난 우려 부분들은 물론 좀 지속은 되겠지만 네. 지금은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 이슈 즉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사료주 같은 경우 시장에서도 움직일 때도 좀 테마성의 부각을 좀 많이 받으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료주들이 급등하는 부분들은 러시아 흑해 곡물 합정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행을 막으면서 좀 장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사료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타일 김시은 팀장, 또 영현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